전통적인 사실 식재료를 많이 이렇게 그 전체식이라는 표현을 하죠, 그죠? 다 아낌없이 뭐 버리지 않고 그날 이런 경우에 운동료도 나기도 하고, 그죠? 그렇지만 잘 발무리 해놨던 묵은지를 이용해서 당면 없는 잡채. 그 잡채가 그냥 요즘은 젊은 친구들은 당면이 들어가야만 잡채인 줄 아는데, 잡채라는 거는 채소를 채를 썰은 걸 썩는다는 게 썩길 잡채소채예요. 그래서 채소를 썩는 것만 다 잡채라고 옛날에 불렀는데, 지금은 이제 묵은지가 좀 들어갔기 때문에 묵은지 야채 잡채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콩나물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건강식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네, 이것도 묵은지 잡채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깻잎을 전을 부치는데, 전이 도토리 가루로 할 거예요. 밀가루 조금만 넣고 도토리 가루로 하는데, 전만 부치기도 하지만 오늘 이렇게 예쁜 야채가 있어서 요거를 안에 전 부쳐가지고 많은 것도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지금이 점점 뿌리의 계절로 가고 있어요. 그죠? 봄에는 새싹이 올라오고 여름에는 꽃이 피고, 이제 우리 불교의 계절로 본다면은 연꽃을 예를 들면은 봄에 이렇게 이제 새싹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여름철에는 꽃을 먹는 계절이에요. 연꽃, 연차라든지 연꽃을 먹고, 가을이 되면은 그때는 비로소 잎을 먹어요. 잎이 연잎이 여러분들이 연밥을 만들어 보면은 잎이 새파랗게 이렇게 싱싱한 애들로 연밥을 만들 맛이 없어요. 향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그 그윽한 연꽃 향을 제대로 연잎 향을 느끼려면은 가을에 약간의 단풍이 들은 조금 누릇누릇하면서 애들이 좀 지저분해져 갈 때, 그러니까 숙성되어 있는 그 모습 있잖아요. 그때 돼야만 비로소 연밥을 만들었을 때 굉장히 그 밥에 연향이 배이거든요. 그래서 가을은 연잎을 먹는 계절, 보고 지나면 뿌리를 먹는 계절로 가요. 그럼 가을, 겨울쯤에 뿌리를 먹는데, 그때 우리가 이런 마라든지 여기 마 있어요. 마 갈아놨는데, 마라든지 연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가을 그때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절에 맞춰서 사찰 음식의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우리 한식이 주는 거지만 한식의 중요한 부분이 계절 음식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찰 음식의 특징 중에서도 계절 음식을 굉장히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스님들은 뭐 여름 가지는 어떻게 먹고 가을 가지는 또 어떻게 먹고 이렇게 다 달라요. 왜냐면 속에 이렇게 가을 가지 같은 경우 굉장히 단단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가을 가지 같은 경우는 절여가지고 김치도 이렇게 담가 드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뿌리를 이용해서 다가오는 가을 겨울에 많이 먹을 수 있는 뿌리 요리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이 중에 지금 이 재료를 여러분들한테 안 드렸어요, 은행을. 요거를 제가 한 번에 까가지고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하시는 거 아시죠? 뭘까? 껍질 벗기는 거? 자, 여기 식용유 조금 하고 소금을 넣는 거예요. 소금을 넣는 이유는 이 작은 소금 말고 좀 보면은 입자가 있는 천일염을 넣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불러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기름하고 저쪽으로 가서 챙겨드릴게요. 이렇게 익으면서 이 입자가 소금이 각이 져 있잖아요. 그 각이 이거를 건드려 가지고 터뜨려 주는 거. 그래서 소금을 이 한대라고 넣는 게 아니고 이 껍질을 잘 벗기기 위한 그런 용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너무 센 불에 하지 말고 이렇게 기름을 또 너무 많이 해서는 또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소금 들어간 거에다가 이렇게 볶다 보면은 이 껍질이 이렇게 익어서 터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자, 이게 우리가 찜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바짝 익히거나 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은행이 독성이 있는 건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이 못 먹게 하잖아. 하루 열알 이상 못 먹게 하지만 요걸 좀 잘 익히고
또 나중에 하나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 은행을 좀 많이 먹을 수 있는 방법. 이거는 요거 다 까고 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조금 더 굵은 소금에 막 불러가지고 해야 되는데 양이 얼마 안 되니까 이렇게 은행이 익으면 이렇게 푸르게 이렇게 익어요. 지금 은행이 이제 거의 이렇게 안 되니까 이렇게 굽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끓는 물에 살짝 데쳐가지고 벗기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막 여러분들은 대용량으로 막 은행을 쓸 일이 있으면 막 이렇게 해서 체에다 넣고 물로 샥 얘들은 물에 뜨잖아요. 그럼 물에 싹 부어가지고 버리기도 하고 이러는데 저는 5개만 쓸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쌤도 두릅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지금 여기 들어가고 있는 게 마찜에는 이렇게 순두부가 들어가거든요. 순두부에 여러분들한테는 말씀 안 드렸지만 여기 소금을 조금 쳐놨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수분이 나오고 이렇게 수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게 이렇게 눌러도 안 눌러질 좀 탄력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수분을 조금만 넣어준 상태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이거는 거의 그냥 곤명이에요. 곤명이기 때문에 이게 목이버섯하고 느타리버섯을 이렇게 그냥 조각으로 해놓은 거거든요. 너무 많이 그걸 위쪽으로 올려주세요. 자, 이거는 간장 조금만 밑간만 이렇게 해서 참기름 조금 넣고 각자 좋아하시는 들기름이든 참기름이든 그거 조금 넣으셔서 이걸 조금 볶아주시면 돼요. 어느 때 하면 좋냐면 많은 여러분들이 이게 산에서 나는 짱어라고 아시죠? 이게 굉장히 산에서 나는 짱어라 할 정도로 스태미나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또 이 끈적끈적한 게 뭐야? 뮤신이어서 위장에 굉장히 도움을 주거든요. 근데 이제 저거를 제대로 먹으려면 사실은 잘 먹을 수만 있으면 생으로 먹는 게 사실은 제일 좋아요. 영상은 많이 안 찍었으면 좋겠다. 사진은 좀 많이.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저 끈적끈적한 뮤신이 있는 생으로 먹을 때가 최고로 좋기는 좋아요. 근데 저 끈적끈적한 게 어떤 때는 알러지가 있어. 여러분들이 지금 저거를 사실 비싸서 학교 급식에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저게 비싸. 그래서 집에서 쓰실 때 사가지고 쓸 때 그냥 맨손으로 이리 하다가는 손에 알러지가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장갑을 끼는 게 좀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저는 저걸 그냥 생으로 이렇게 쭉 그냥 껍질만 벗겨서 쭉 밀고 거기다가 소금 조금, 깨 조금, 그 다음에 참기름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생으로 이렇게 탁 찍어 먹으라 하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 살짝 찌는 거야. 탁탁탁 썰어가지고 찜기에 착 밀어가지고 가에만 살짝 있게끔. 그러니까 왜냐면 뮤신이 다 없어지고 나면은 정말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성분을 다 일단 버리고 먹는다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가에는 좀 포근포근하게 찌지만 속은 좀 미끈한 게 좀 남아있게끔 이렇게 찌는 게 좀 방법이긴 하고 또 그거를 넘어서서 그것도 뭐 그렇다 이러면 지금처럼 찜으로 하는 거예요. 찜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부드러운 두부를 같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영양식에다가 또 먹는 사람이 굉장히 부드럽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찜처럼 하면 굉장히 끈적끈적한 거를 살리면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걸 안 될 때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아까 제가 수분을 조금 짜냈죠, 그죠? 거기다가 요걸 이렇게 어깨고 곱게 어깨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깨고 여기다가 제가 갈아놨던 마를 섞을 거예요. 지금 이제 마가
아까 상처가 조금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 옆으로 이렇게 갈변이 일어나긴 하거든요. 마늘 갈아놓으면 갈변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최대한 요리하기 직전에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썼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꽃대추를 만들어도 돼요. 씨를 이렇게 발라가지고 꽃대추를 해서 위에 고명으로 얹어도 되고 앞뒤 좀 미운 친구들은 그냥 이렇게 다져가지고 고명 안 하고 나머지들은 그냥 이 넣으셔도 돼요. 여기 넣어가지고 하는데 이게 마도 생으로 먹고 순두부도 생으로 먹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간을 내가 보는 거야. 간이 그래도 이거만 이름 먹을 것 같으면은 간이 조금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소금 간한 거는 순두부밖에 없었죠. 순두부에 조금만 간해놨거든요. 그거 빼니까 여기에 소금을 이 정도 넣어가지고 그때도 간 보세요. 간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간단했어. 어떡하지? 자, 여기 마늘 이 예쁜 볼을 3개를 제가 양보를 했어요. 나 저기 하고 싶었는데 3개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걸로 자 여기에다가 이해를 깔고 다 하죠. 그때는 1인 하나를 줘요. 1인당 하나씩 이런 작은 데 있지. 작은 데다가 뭐 한 2숟가락 정도 탁 넣고 위에 고명 넣고 찜기에 여러 개를 넣고 찌는 거야. 여러분들 계란찜 하는 것처럼. 그죠? 자, 여기에다가 얘들 좀 다른 거부터 좀 넣을까? 나의 은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고요. 할 때 우리 어른 스님들이 이 레시피를 할 때 몸에는 너무 좋은데 눈에 너무 안 예쁜 거야. 너무 안 예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밑에는 여러분들이 말 안 해도 느끼겠지만 이게 식감이 어떨 것 같아요? 무궁무궁하잖아. 그래서 이걸 쓴 거예요. 표고버섯하고 목이버섯을 쓴 이유가 다른 스님들 이렇게 요즘 워낙 자료가 많으니까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다른 스님들도 이런 요리를 막 하시는데 거기에 제가 이 예쁘고 또 식감이 좀 쫄깃쫄깃 재밌는 거를 일부러 섞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게 사찰 음식의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지혜의 음식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처럼 음식을 만들고 이러는 분들은 뭐가 는다? 지혜가 는다 그랬어요. 부처님이. 공양간에 밥을 하는 소임을 사는 사람은 꼭덕이 는다 그랬거든. 여러분은 밥하고 반찬하고 국하고 다 하죠. 그래서 복이 늘고 지혜가 느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음식을 하다 보면은 계속 이 음식에 이걸 하면 되겠구나. 이 요리할 때 요렇게 해봐도 좋겠구나 하는 그게 지혜가 느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찌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넣고 위에 굳이 안 덮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한 10분 이상 찔게요.